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은이와 함께 세계 시민이 되는 시간. 오늘은 작년부터 아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왜 알아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경제 최강국인 두 나라이고,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무역전쟁에 대해서 정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역전쟁이란 자국의 경제력 확보와 타국의 경제력 약화를 위해서 타국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면서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 6일 미국이 선빵을 날립니다. 미국이 818개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바로 그 당일날 7월 6일날 똑같이 545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똑같은 25%의 관세를 발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중 무역전쟁이 왜 발발되었는지 원인으로 꼽히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경제적 이유입니다. 미국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게 그러니까 시비를 걸었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저기 있는 왼쪽 그래프는 미국의 10대 적자국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글씨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주황색이 중국을 나타내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10대 적자국 중 반토막이나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적자량을 미국에게 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10대 흑자국입니다. 중국의 10대 흑자국 중 미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노란색인데요. 거의 3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은 항상 손해를 입고 중국은 항상 이득을 얻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분이 나빴겠죠.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중국은 항상 자기하고 무역을 하는데 항상 이득을 얻는데 자기는 항상 손해를 보니까 아무래도 눈엣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태클처럼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측은 바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러스트벨트 지역을 알아봐야 합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은 트럼프의 지지 세력 기반 중 하나로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제품들과 종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수입된 값싼 제품들에 비해서 덜 팔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얻는 개인 소득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러스트벨트 지역의 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전쟁이 발발되었다고 꼽히는 원인은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단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무역 전쟁을 했다는 이유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중국을, 파란색은 미국을 나타냅니다. 빨간색은 중국의 GDP 규모인데요. 예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1세기에 들어서 빨간색, 그러니까 중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간색,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13년쯤에는 중국이 미국을 GDP에서 역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눈엣가시처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이 2018년 7월 6일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해서 한 반년 정도 진행이 된 건데요. 그러면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미국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8년에 들어서 6.6%가 되었다는 건데요. 중국이 아주 지금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거에 반하여 경제 성장률 그 결과는 이렇게 다시 낮아졌습니다. 6.6%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1, 2, 3, 4분기로 나눴을 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도 변화를 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영향을 받을 10개국 중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원 그래프에서도 한국의 10대 무역국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IMF 측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할 것이라면서 추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감히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발생할 상황들을 전망해 보자면 먼저 첫 번째, IMF 측에서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자 3.7%라고 전망했던 것을 3.5%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막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입는 피해도 엄청나겠죠? 그리고 또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만약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약화됐을 경우 우리나라도 같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시빨리 우리나라가 좋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가 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요. 또 시장이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은 즉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이외에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왕성한 무역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좀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 게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중단하고 무역 협정을 맺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상 저희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